집으로 와서 맥주나 한잔해요. 서영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이것은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에게 급한 회의를 핑계대고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짧은 슬립 원피스를 입고 소파에 기대어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준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준호는 모든 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내쉬며 준호의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격렬한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를 자신이 설계한 위험한 방정식 속으로 끌어들였죠. 준호는 서연의 눈빛에서 승자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과연 심리학 강사 이준호는 왜 자신의 모든 이론을 배신하고 처형 서연의 노골적인 유혹에 굴복하게 되었을까요? 이 동서지간에 금지된 관계는 단순한 외도일까요? 아니면 준호가 평생 갈망했던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파국적인 실험일까요? 그의 이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만의 위험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준호는 심리학 강사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해부하고 예측하는 일에 통달했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불안과 욕망을 이론으로 정리하는 동안 그는 스스로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지배자라고 은연중에 믿고 있었습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가면 뒤에는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오만한 욕망이 숨어 있었어요. 그의 아내 지우는 그의 이론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존재였습니다. 차분하고 예측 가능했죠. 지우와의 관계는 편안했지만 흥미롭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지우의 언니였지만 성격은 극과 극이었죠. 서연은 애교가 넘쳤고 매 순간 통통 튀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호의 심리 이론으로는 도저히 해독이 불가능한 미지의 변수였죠.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이 준호의 가장 깊은 욕망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이 미지의 영역을 자신의 이론으로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제부, 심리학 교수님은 오늘도 피곤해 보이세요? 서연이 눈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선을 넘을 듯 말 듯 준호를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노골적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곁눈질로 준호를 훔쳐봤고 옷매무새를 고치는 척하며 늘어진 옷자락 사이로 가슴을 아슬아슬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심리학을 무기로 그녀의 의도를 분석하려 했지만 그저 흥분만 올라올 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강릉 바다 여행에서 찾아왔어요. 동서 민재와 지우가 아이들과 함께 잠든 후 펜션 거실에는 파도 소리만이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와인잔을 들고 소파에 앉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제부,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저한테 끌리는 거 부인한테는 말 못하겠죠? 그녀는 더 이상 경계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버린 듯했어요. 준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성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의 시선은 너무나 뜨거웠죠. 서연은 주저없이 준호의 무릎 위에 놓인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허벅지 위로 아주 자연스럽게 끌어당겼어요.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서연의 뜨거운 체온이 그의 이성적인 장벽을 모조리 녹여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굳어 있어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도전적이었죠.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잖아요. 제부의 가장 깊은 욕망이죠. 준호는 거부할 힘을 잃었습니다. 그의 심리 이론은 무력했습니다. 그는 그저 서연의 노골적인 유혹에 취약하게 반응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죠. 여행에서 돌아온 며칠 후 민재가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집으로 와서 맥주나 한잔해요. 발신자는 서연. 단순한 맥주가 아니라는 것을 준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심리학자로서 가장 경멸했던 충동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준호는 아내 지우에게 급한 회의를 핑계대고 집을 나섰어요.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죠. 서연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모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짧은 슬립 원피스를 입고 소파에 기대어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 안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옅은 아로마 향만이 감돌았습니다. 왔군요.
제부가 올 줄 알았어요. 그녀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형. 준호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강렬했어요. 제부. 그렇게 굳어 있지 마요. 난 제부가 처음부터 궁금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분석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그녀는 준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준호는 모든 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그를 거실 중앙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방은 외부에서 새어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과 그림자로 가득 찼죠. 준호는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내쉬며 준호의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것은 서연의 가쁜 호흡과 두 사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격렬한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 서연의 눈빛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옷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낯설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몸이 얽히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서연을 정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노골적인 욕망에 완전히 포로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천장의 낡은 전등에 비치는 그림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모든 것을 해방한 듯 절규했고 그 절규는 준호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 자신이 심리학 전문가가 아닌 오직 욕망의 노예로 전락했음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준호는 침대에 널브러져 있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만족감에 젖어 미소 짓고 있었죠. 그 미소는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강을 건넜는지 깨달았어요. 그의 완벽한 세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 속에서 그는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서연과의 관계에서 욕망의 포로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서연이 계획한 완벽한 유혹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준호는 돌아왔습니다. 완벽하게 무너진 채로 그의 집, 그의 강의실, 그의 이중 생활로 돌아왔었죠. 강단에 설 때마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겉으로는 인간의 본성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심리학 교수님이었지만 속으로는 서연의 욕망의 포로가 된 한 남자였으니까요. 준호는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일탈이 아니다. 내가 평생 연구해 온 금기의 영역에 대한 가장 심도 깊은 실험일 뿐이다. 하지만 이 합리화는 곧 비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연이라는 미지의 변수 앞에서 모든 이론이 무력하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었죠. 며칠 동안 서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준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초조함과 불안,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그는 다시 서연의 노예가 되기를, 아니, 그 흥분을 다시 느끼기를 갈망했습니다. 그가 가장 초라하고 무방비해지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가 옆에서 깊이 잠든 늦은 밤이었죠. 발신자는 역시 서연. 다음 만남은 화요일 저녁. 장소는 양평 외곽의 모텔로 정할게요. 단 한 문장. 질문도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일방적인 통보였죠. 준호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이 관계의 통제권이 완전히 서연에게 넘어갔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동시에 짜릿했어요. 그는 반항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본능은 복종을 외치고 있었죠. 화요일 저녁, 준호는 다시 지우에게 급한 회의를 핑계대고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모텔 방에서 서연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처럼 슬립 원피스 대신 심플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단순함이 준호를 더 긴장시켰습니다. 마치 실험복을 입은 조련사 같았죠. 준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문을 닫자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부, 왜 이렇게 불안해요? 우리 사이에 비밀이 생겼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준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 우리 관계에 대해 규칙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대로는 너무 위험해요. 나는 당신의 심리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규칙. 제부는 규칙을 사랑하죠. 하지만 이 관계에는 규칙이 없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분석하려 하지만 나는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준호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준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제부. 우리 관계는 외도나 일탈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심리 이론을 현실로 증명하는 궁극적인 시험이죠. 당신의 완벽한 이성이 단지 한 여자에게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보는 실험. 그녀는 준호가 가장 아끼는 심리학 강사로서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준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논리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관계를 멈춘다면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통제와 이성이 서연이라는 변수 앞에서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싶을 만큼의 패배감이었죠. 당신은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서연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그의 셔츠를 다시 한번 벗겨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이전보다 더 단호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조명은 꺼졌고 오직 창밖 도시의 불빛만이 커튼 사이로 길게 비쳤습니다.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의 실루엣은 그림자 속에서 얽혔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의 모든 심리 이론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서연은 그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몸을 지배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정신을 지배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원했던 돔 성향이 완벽하게 충족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가 평생 찾던 것은 지배가 아니라 서연의 손에 의해 해방되는 굴복이었던 거죠. 침대 머리맡 스탠드의 희미한 빛이 서연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뜨거운 열기와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준호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이 실험의 결과에 매우 만족하는 듯했어요. 봐요, 준호 씨. 서연이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절대 끊을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의 가장 솔직한 본능이 나에게 답하잖아요. 그 말은 준호에게 영원한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의지로 서연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실험 대상이자 그녀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그를 더욱 강렬하게 사로잡았죠. 다음 날 준호는 강의실에 섰습니다. 그는 인간의 숨겨진 욕망과 경계선의 위험성에 대해 이전보다 100배는 더 깊이 있고 열정적으로 강의했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심오한 통찰력에 매료되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지식과 열정이 어젯밤 서연과의 금지된 실험에서 나왔다는 것을요. 그의 전문성과 사생활의 균열은 이제 완벽하게 극대화되었습니다. 민재가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은 준호에게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죠. 이제 서연과의 관계는 두 사람만의 비밀 공간을 벗어나 네 사람이 함께하는 가족 모임이라는 좁고 숨막히는 무대로 옮겨왔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고 겉으로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준호의 내면은 이미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대화에 참여했지만 입술은 바싹 말랐고 셔츠 아래는 식은 땀으로 축축했었죠. 완벽한 가면을 쓰려고 할수록 그의 심장은 더욱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활짝 웃고 지우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고 민재에게도 능숙하게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나는 아무 일 없어요라고 세상에 외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준호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아래 숨겨진 것은 위험한 흥분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상황 자체를 즐기는 듯했습니다. 준호는 불안함에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서연의 움직임을 따라갔고 그 찰나의 순간들이 지우의 눈에 포착되었죠. 여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빠 보여요? 아까부터 계속 손을 움직이네. 지우가 조용히 하지만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화들짝 놀라 손을 내렸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요즘 강의 자료 만드느라 긴장했었나 봐.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장이라니. 옆에 앉아있던 민재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이준호 강사가 긴장할 일이 뭐가 있겠어. 사람들 심리 가지고 노는 분이. 민재의 농담이었지만 준호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지우가 다시 한번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서연과 준호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근데 언니랑 여보, 요즘 무슨 비밀 이야기해요? 아까부터 둘이 눈빛 교환하는 게 이상했어요. 지우의 말에는 농담 반, 미세한 의심 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우가 눈치챘어. 끝났다.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우, 서연 씨랑 나. 그냥 강의 주제 가지고 잠깐 얘기했을 뿐이야. 당신이 너무 예민하네. 그는 지우를 예민한 아내로 몰아세우는 심리학자의 전형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했습니다. 서연은 이 위기를 능숙하게 이용했습니다. 맞아. 지우야. 제부가 워낙 분석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재미있는 심리 테스트 이야기했어. 그녀는 능글맞게 웃으며 상황을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파국적인 실수가 터졌습니다. 민재가 출장 중 겪었던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출장 내내 낡은 숙소에서 자느라 고생했어요. 민재는 투덜거렸죠. 이 말에 서연은 무심코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낡은 숙소는 곧 양평 모텔로 연결되었을 겁니다. 낡은 숙소. 낡은 곳은 준호 씨랑 같이 가야 제맛인데. 그 말은 너무나 작았고 너무나 은밀했으며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순간 식탁 위에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어요. 준호는 등골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실수를 깨달았지만 그 눈빛은 오히려 짜릿한 전율로 빛나고 있었죠. 준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패닉으로 물잔을 3개 쳤고 뜨거운 국물이 담긴 뚝배기가 흔들리며 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준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도적인 소란이었습니다. 서연의 위험한 말을 묻어버리려. 그는 더 큰 재앙을 일으킨 것이었죠. 지우는 놀라 휴지를 찾았고 민재는 묵묵히 국물을 닦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민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서연과 준호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 무심한 듯한 시선이야말로 준호에게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간신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우와 서연이 부엌에 있는 동안 민재는 거실에서 준호에게 맥주를 건넸습니다. 준호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민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낮고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민재가 알았어. 그는 잔을 들고 옆에 앉았습니다. 별일 아니지만 민재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이랑 서연이가 둘 다 좀 피곤해 보여서 그래. 특히 서연이. 오늘 농담이 좀 지나쳤죠. 신경 쓰지 마세요. 출장 때문에 피곤해서 그래. 민재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걱정하는 동서의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한 말투 속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관찰력이 숨겨져 있었죠. 모임이 끝난 후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연. 오늘 스릴 넘쳤어요. 안 그래요? 국물은 다 닦았어요? 준호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위기가 그들의 공범 의식을 완전히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묶인 영혼의 파트너가 된 것이었죠. 그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만남은 더 위험하게 정합시다. 그는 더 이상 서연과의 관계를 끊을 생각도 통제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위험한 금지된 게임을 어떻게 이어갈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이성은 완전히
욕망에 종속되고 말았습니다.